세계소리 축제와 지평선 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주말과 황금 연휴 기간 도내 곳곳이 축제의 물결로 뒤덮일 전망입니다. 불법 대출을 받기 위해 아는 사람을 살해해 암매장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살인은 물론 납치, 감금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제 때 국내에서 징용된 피해자들이 우리 정부의 보상에서도 소외되고 있습니다. 고령의 피해자들이 어쩔 수 없이 법원 소송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오늘 뉴스데스크는 가을 축제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세계소리축제와 김제지평선 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내일은 임실 치즈축제가, 모레는 군산 시간여행축제가 막을 엽니다. 먼저 이 시각 현재 개막 공연이 한창인 소리축제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희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전주 세계소리축제 개막식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5천석의 야외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가을밤의 정취가 더해져서 더욱 신명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개막작은 흉보가 한바탕입니다. 오후 7시부터 시작된 공연은 100분간 쉬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표 소리꾼들을 포함해서 국악, 오케스트라 등이 합쳐진 축제 형식의 공연으로 화려하고 또 흥분 가득한 모습입니다. 개막작에 출연한 인원만 160여 명에 달합니다. 올해로 14일을 맞은 소리축제는 소리 빅파티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기존에는 실내 공연이 많았지만 올해는 판을 대거 야외로 옮겼습니다.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편백나무 숲에서 무료로 펼쳐지는 젊은 명창들의 판소리 5바탕과 야외 공연장에서 즐기는 월드뮤직 등 6개 분야 160여 회 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우리 소리는 더 깊게 즐길 수 있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퓨전 음악도 소리축제에서 즐길 수 있는 매력입니다. 가을날에 설렘을 더해줄 낭만적이고 신명나는 음악축제인 전주 세계소리축제는 오는 11일까지 닷새간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김제지평선 축제는 농경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국내 대표 축제입니다. 황금빛 들녘에서 화려하게 개막한 축제 현장, 계속해서 정진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은 김제지평선 축제. 넓은 김제평야를 배경으로 짙푸른 가을 하늘과 누렇게 익어가는 들판, 여기에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뜨거운 한여름의 태양을 이겨내고 고개 숙인 벼들 사이로 어린이들이 메뚜기 잡기에 나섰습니다. 메뚜기 잡는 거랑 도마뱀이랑 그런 거 잡는 게 너무 재밌어요. 도마뱀은 왜 잡는 거예요? 도마뱀도 잡았어? 네, 도마뱀이 있더라고요. 체험에 나선 학부모들도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어서 더욱 즐겁습니다. 아이들 신나죠. 이런 체험할 수 있으니까 직접 메뚜기도 잡고 쉬운 건데 일상에서는 하기 힘든 것들이잖아요. 난생 처음 해보는 키질이나 홀태질에 어린이들은 새삼 농민들의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쌀밥이 상에 올라오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농부를 항상 생각하면서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먹어야 한다고. 새로운 시작, 지평선의 끝없는 이야기를 주제로 열린 올해의 지평선 축제에서는 벽골 제방 뒤에 다양한 수상 체험도 마련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한 전국 6개 농악단의 기획 공연과 광복 70주년을 맞아 1,770명이 함께 태극기연을 날리는 도전 태극기연 휘날리기도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볼거리입니다. 전국 최고의 대표 축제로 선정돼서 4년 연속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농경문화의 진수를 만끽하실 수 있는 김제 벽골제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김제지평선 축제는 오는 11일까지 닷새 동안 펼쳐집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전라북도는 익산시가 지방 상수도인 대하수계가 가뭄으로 저수량이 줄어 다음 주부터 비상급수 계획을 실시하겠다고 밝히자 연말까지는 수돗물 공급에 전혀 지장이 없는 저수율 수준이라며 익산시 계획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또 지난달 16일부터 25일 사이 익산시가 4급수 상태로 농업용과 공업용으로 쓰이는 금강물을 정수장 물에 섞어 10만 톤가량을 공급한 사실이 밝혀져 금강물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박경철 시장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피해, 그 참상도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요. 보상에서마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장소가 국내일 경우 우리 정부의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올해 91살인 김영환 씨는 21살이던 지난 1945년 일제의에 강제 동원돼 경기도 시흥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폭격에 대비하기 위해 방공호를 설치하는 작업에 하루 종일 내몰렸습니다. 일본 폭격이 하루 걸려서 매일 오다시피 했어요. 조금 훈련하고선 바로 방공호 파는데 가서 직접 파고. 이런 김 씨를 정부는 지난 2007년에 징용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피해 배상은커녕 우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보상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상 대상이 일제의회 국외로 강제 동원된 사람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 씨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뿐이었습니다. 김 씨 같은 국내 징용 피해자는 2만 3천여 명. 그 대상자들 그 생활을 보면은 상당히 어려워요. 정부가 국내 동원자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옳다고. 국내 징용자의 하소연과 달리 정부는 현행법으로는 국내 징용자는 보상해줄 길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정부는 일본의 국외 징용자만 한정해 보상을 청구했고 이를 토대로 지원 법률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느 정도인지 이게 파악 자체가 쉽지가 않을 뿐더러 이게 재원 자체 마련에서도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은 2년 넘게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고 있지 않아 고령인 생존자들을 더욱 애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지난 3월 도내 한 축협조합장 등 5명이 불법 도청 혐의로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불법 도청이 아니라 녹음 파일 속 간부가 직접 벌인 일이었습니다. 결국 사법기관까지 우롱당한 사건, 유룡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내 한 축협 노조 조합원들이 축협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부도덕한 내용의 녹음 파일을 만들고 유포해 축협의 명예를 추락시킨 고위 간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조합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조합원들이 조합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졌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 조합에서는 지난 3월 전직 조합장이 이 간부와의 대화 내용이 도청당했다고 고발해 신임 조합장과 감사 등 5명이 구속 수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불법 도청이 아니었습니다. 조합장과 대화했던 간부 본인이 당시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다른 직원에게 넘겼던 것으로 밝혀진 겁니다. 이제 직원들은 이제 그걸 보고 경악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사안이 보통 사안이 아니다 싶으니까 직원들이 보관을 해서 해당 파일에는 사법기관 관계자를 만나 수사 진척 상황을 문의하고 유력 인사와의 친분 관계를 논의하는가 하면 전직 조합장과 간부 본인의 부적절한 처신에 관련된 내용이 망라돼 있습니다. 해당 간부는 내일 열리는 조합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상세한 내용을 해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녹음 파일 문제가 축협 고위직의 도덕성 논란을 넘어 당시 검찰 수사의 적절성 여부 등 적지 않은 파문을 던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농민은 줄고 있지만 농축협 직원 수만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이종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 400만 명에 달하는 농민 수가 지난해 278만 명으로 29% 감소하고 조합원 수도 235만 명으로 줄어들었지만 같은 기간 농축협 직원은 5만 명에서 6만 2천 명으로 23% 증가했습니다. 이 의원은 농촌은 피폐해지는데 농협만 방만해지고 있다며 구조조정으로 이익을 농민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받는 사기 대출이 잔혹한 살인 암매장을 불렀습니다. 납치와 감금, 고문 같은 가혹행위도 서슴지 않은 일당 중에는 고등학생도 끼어 있었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지난 8월 말 실종됐던 25살 조모 씨가 백골 상태로 발견된 경남 함양의 한 야산.
숨진 조 씨는 중학교 친구인 25살 신모 씨 등 불법 대출업자들에게 변을 당한 뒤 이곳에 안매장됐습니다. 범행에 이용된 차량입니다. 일당은 이 안에서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한 뒤 트렁크에 싣고 야산까지 이동했습니다.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일을 하던 범인들은 조 씨 명의로 저축은행 등에서 5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죽은 친구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출을 받은 겁니다. 풀어주면 신고할 것 같아서 처음부터 죽일 생각 없었는데 풀어주면 신고할 것 같아서. 또 여자친구의 대학 동창을 납치해 열흘 동안 감금하고 폭행했습니다. 물고문 같은 가혹행위가 이어졌고 결국 대출금 600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납치와 감금, 폭행에는 10대 5명을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파악된 피해자 이외에 더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 피의자들이 다른 범행을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염두에 두고 여죄 수사를 계속. 경찰은 학교 동창과 사회 선후배 사이인 일당 9명을 구속하고 장기 매매 관련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새만금 송전철탑건설 반대대책위원회는 전력 수급의 적정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8월에 이어 공청회 개최를 군산시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대책위는 군산 상공회의소가 의뢰한 전력 수급 전망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의 검토 결과가 맞는지 공청회를 열어 토론을 벌이고 진실이 확인되면 전력 수급 문제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5회 혼불 학생 문학상 시상식이 전주 최명희 문학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전국 대회로 치러진 학생 대회는 전라북도 왕의 흔적을 주제로 700여 명의 학생이 경연을 벌여 장원에 군산여고 1학년 신수빈 학생의 대유 설화가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에 이어 문학의 순환이라는 주제로 소설가 현기영의 혼불 문학 강연도 열렸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김재원 전북지방경찰청장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주민이 원하는 공감 치안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홍성 출신인 김 청장은 간부 후보 36기로 서울청 기동본부장 등을 거쳤습니다. 전라북도와 정읍시는 전동차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다원시스와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는 2028년까지 정읍 노령역 인근에 전동차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가을철 결혼 성수기를 맞아 전주시가 예식장 주변 특별 교통단속을 실시합니다. 9개 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예식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이동 조치나 견인할 방침입니다. 도내 수능 시험장 62개소 가운데 70%가량이 무정전 전원장치 등 방송 관련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은 예산 지원으로 26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해 수능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가 서울과 전주를 오가는 외국인 전용 셔틀버스를 한 달간 15차례 늘려 군산 근대문화유산과 익산 백제유적 탐방 프로그램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 정읍 내장산 단풍관광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항공복합재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영국 AMRC 연구소가 전주에 들어설 전망입니다. 전주시와 영국 AMRC 연구소는 오늘 전주시청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한국연구소를 내년 상반기까지 탄소융합기술원 안에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보잉사와 영국 셰필드 대학이 공동으로 설립한 AMRC 연구소는 세계 70여 개 대기업을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은 오늘 군산시청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자율감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군산시를 비롯해 경찰서, 교육지원청, 청소년단체 등 10개 단체 기관이 참여해 학교 주변 유해환경 근절을 위해 자율감시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유해환경 정화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